안녕하세요. 비만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질환, 재발성 다발 연골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재발성 다발 연골염으로 저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신 어떤 환자분의 치료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귓바퀴나 코 후두부, 기관지 등의 연골 부위에 염증이 나타나면서 변형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인 불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주로 귀에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코나 눈, 후두, 기관지 쪽 연골에도 침범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피부 혈관, 신장이나 콩팥 그리고 심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다양한 연골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고 연골 부위가 변형되거나 파괴되는 것이 문제다. 낫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면 연골이 변형된다는 것, 모양이 변하고 파괴된다는 것, 이것이 재발성 다발 연골염의 문제였죠. 그래서 귀가 제일 많고 코 변형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호흡기계에 영향을 줘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골 부위가 붓고 빨갛게 발적 그리고 통증, 압통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변형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귓바퀴에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설명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귀에 귓바퀴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고요. 붓습니다. 뜨겁고요. 만져보면 그리고 눌러보면 아프고요. 열나고 뜨겁고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 이 염증 반응이 연골을 결국 파괴해서 귀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귀 모양이 변하면서 청각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코 안에 있는 연골에서도 이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분이 바로 이 코에 발생된 재발성 다발 연골염입니다. 코에 발생하는 경우는요, 콧등이 부으면서 붉어지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콧등이 내려앉기도 하는데 오늘 사례의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분의 경우는 겉에서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코 안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4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코 속에 염증 오래됐죠? 10년 동안 코 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지속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다. 다발성 재발성 연골염이다. 진단을 받고 확정 진단을 받은 거죠. 이 분을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처음 만나서 한약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코 속에 염증이 낫질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2014년도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단을 못 받았다는 거죠. 코 안에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긴 한데 계속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14년도에야 재발성 다발 연골염으로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는 2016년도에 만난 것이고 이분은 코 속이 항상 빨갛게 부어오르는 염증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코 속 안에 특히 부비동 쪽 연골 쪽에 특히나 부비동 쪽 코 속의 연골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붓고 빨갛게 그러면서 아프고 10년간 치료를 했는데 이 아픈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코 속의 염증이 더욱 심해진다. 코 속의 연골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연골 부분이 아파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CT 조영술이나 조직 검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았지만 반응이 없었고 점점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코 안에 연골이 부으면서 이렇게 조직이 변형되다 보니까 부어 있고 이렇게 변형되는 쪽으로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후각에 냄새를 못 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함께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죠. 이 환자분의 경우는 코는 외형상으로 주저앉거나 큰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코 속에 있는 연골에서 이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면서 후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저와 함께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자가 면역을 안정시킨 쪽에 한약을 투여하면서, 그리고 코 연골 주변으로 혈류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코 안의 조직이 좀 더 안정이 되면서 코 속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치료를 한 것입니다. 면역 조절 한약을 투여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하니까 한약 복용 후 3일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으로 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3일 지나면서부터. 그 후에 2개월 경과 시점에서는 코에서 드디어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했다. 코에서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코 안에 부어있던 연골염이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면서 코 속에 어떤 통로가 확보되면서 냄새를 맡게 된 것이죠. 3개월 경과 시점에는 냄새가 좀 더 잘 맡아진 상태에 도달하면서 많은 호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코 속에 연골이 부어오르는, 빨갛게 변하면서 부어오르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었는데, 코 속에 부어서 연골이 변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코 안에 통로가 막히고 후각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코 안의 통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한약을 쓰니까, 식이요법도 병행하니까 코 안에 공간이 확보되고 부었던 연골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던, 아주 좋았던, 경과가 좋았던 재발성 다발 연골염 사례입니다. 추후에 귀 쪽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분의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질환, 재발성 다발 연골염의 증상, 코 쪽에 나타난 증상의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냄새를 못 맡던 상황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